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의 쇼핑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코너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요. 어머, 이게 뭐야? 화들짝 놀란 중년의 백인 여성이 뭔가를 보고 놀라서 낸 소리였습니다. 어찌나 놀랐는지 뒤로 쓰러져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죠. 그녀는 마트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놀라버린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샤론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이름은 샤론이라고 해요. 저는 나이보다 조금 젊어 보이기도 해서 나이를 말 안 하면 40대 같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그래도 동명이인의 스타 샤론 스톤에게는 비벼볼 수 없죠. 아, 샤론 스톤은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 슬쩍 언급 한번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이름도 같고 아름답고 여러 가지 이유로 좋아하죠. 어쨌거나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이게 아니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던 시절에 한국에 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30대 때의 경험담이니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2000년대 초반이네요. 그때의 저는 제가 생각해도 지금의 제 딸과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다니던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아주 돈독하게 지냈었거든요. 5년, 10년씩 다니니까 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죠. 여직원들끼리는 모임까지 결성을 해서 함께 해외여행까지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한 언니가 일본에 무지 가고 싶어 해서 여행지는 일본으로 결정됐습니다. 일본에 간 김에 바로 옆에 있는 한국에도 들러보는 루트로 정해졌죠. 당시에는 미국에서 한국이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남들은 가보지 않은 나라에 다녀왔다는 건 꽤 멋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먼저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쿄에 들렀죠. 80년대 이후로 경제가 붕괴된 나라였지만 그래도 충분히 멋져 보였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때에 일거둔 도시가 낭만 있어 보였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도 좋고 길가에서는 영어로 뭘 물어보면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줬지만 호텔 로비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식당 주인 등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거리도 청결하고 대단한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이국적이라서 좋았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여행에 든 경비로 차라리 호주 같은 곳을 가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노는 거니까 좋게 생각했죠. 그래도 일본의 전통 의복도 입어보고 나름 알차게 여행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이동했었죠. 한국에서도 일본에서처럼 수도에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도쿄보다는 훨씬 뒤떨어진 느낌이었지만 얼추 비슷한 것 같기도 했네요. 하지만 역시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풍기는 분위기가 달랐달까요? 그때는 일본 문화가 여전히 나름 잘 나가던 때라 한국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일본에서 본 청년의 스타일을 한국에서도 봤으니까요. 들렀던 곳은 경복궁, 남산타워, 청계천, 명동. 그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 그리고 기분 낸다고 극장에도 갔었네요. 저희 중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서 영어가 나오는 영화로 골랐죠. 그 영화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느꼈던 기분은 기억이 나네요. 사실 극장에 가는 정도의 일은 일상에서도 할 수 있어서 대단할 것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상적인 일을 해외에서 하고 있으니 알 수 없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사뭇 달랐던 것을 기억해요.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나라인데 국민성이 되게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인들이 더 외향적이고 열려있는 느낌이랄까요? 일본인들도 잘 웃어주고 상냥했지만 접개경이란 게 여실히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좀 다른 느낌이었죠. 별 대단한 것 없었던 여행을 마치고 저희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변에 일본에 다녀왔다고 하면 일본은 다 아는데 일본 다음에 한국도 다녀왔다고 하니 한국이 어디에 있는 무슨 나라냐고 묻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00년대 초반 당시 어린 소녀와 소년이던 제 딸과 아들이 30대가 다 됐습니다. 저는 50대가 됐죠. 한국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20년이나 지났으니 얼마나 더 변했겠습니까? 미국도 많이 변했죠. 한편 제 딸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상대가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특별히 차별주의자 같은 사람은 없어서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죠. 그리고 사위는 성격도 무척 좋아서 저는 물론이고 남편, 아들도 그를 좋아했죠. 아이를 가지기 전에 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딸이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랑 같이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남편이랑 같이 간다는 거 아니었어? 그이는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마침 한국에 좋은 펜션 예약해줬거든. 그리고 꼭 엄마랑 가고 싶었어. 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저는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거든요. 젊을 때는 일을 했지만 지금은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의 소득이 높아져서 굳이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일을 관둔 대신 저는 아이들 양육에 전념했죠. 일을 관두었어도 20여 년 전에 같이 한국, 일본에 갔던 동료들과는 여전히 돈독했습니다. 말하다가 살짝 다른 이야기로 샌 것 같은데 참.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쨌든 모든 여행 준비는 딸에게 맡겼습니다. 역시 젊어서 그런지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고 그대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제 남편의 모국이라 그런지 딸은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보이더군요. 저한테 자랑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한국에는 이런 것도 있고. 예. 너 한국에 처음 가는 거 아니니? 그렇긴 해. 한국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잘난 척은. 엄마는 너 어릴 때 회사 동료들이랑 한국 다녀왔었어. 그때 한국이랑 지금 한국이랑은 다르다니까. 담소를 나누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각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원체 둘 다 단순해서 금세 잠에 드는 타입이거든요. 가족 중에 예민한 건 남편뿐일 겁니다.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요? 그러려니 해주세요. 나이가 들면 이렇답니다. 잘 자고 일어났더니 한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딸의 말대로 놀라버렸죠. 20여 년 전에 그 풍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부터 그 세련되고 첨단적인 아우라가 상당해서 놀랐네요. 20년이나 흘렀으니 발전한 건 당연하겠지만 좀 너무한 수준이던데요. 20년이 아니라 200년 발전한 수준이었으니 미국 공항도 그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조용한 펜션이라고 했는데 딸아이의 말에 의하면 한국 펜션을 이용하려면 저녁 식사 때 고기를 무조건 구워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그게 펜션의 꽃이라나요? 그래서 펜션으로 가기 전에 장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장은 도심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보자고 하고 빌린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죠. 한국에 오니 20여 년 전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비록 모습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특유의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때도 대형마트에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지 유난히 감회가 새롭더군요. 새로 지은 건물인지 리모델링을 한 건지 아니면 청소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건지는 몰라도 엄청 깔끔하고 쾌적하더라고요. 카트를 빼서 끌고 다니는 딸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무리 대형마트라고는 해도 없는 게 없었어요. 건물 자체가 다층이라 그런가. 음식을 담던 중에 화들짝 놀라버린 일이 있습니다. 뒤에서 뭔가가 다가왔거든요. 느껴지는 인기척에 확 뒤를 돌아봤더니 의외의 것이 서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마트에 이런 게 있나 하고 놀랐는데 딸은 신기해하며 로봇을 이용하려 하더군요. 접객용 로봇이었던 겁니다. 매장 안내를 하고 맥주 등의 상품 정보를 알려주는 로봇이었죠. 마침 딸이 찾고 있던 품목이 있어 그걸 물어보니 로봇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더불어 행사 중인 상품은 무엇이 있는지도 알려주더군요. 그 로봇은 주류 코너에서 특히 빛을 발했는데요. 맥주를 로봇의 눈에 가져다 대니 상품 로고를 인식해 맥주의 알코올 도수, 쓴맛의 정도, 유사 제품과 추천 안주를 알려주어서 유용했습니다. 또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대략의 나이를 맞히는 간단한 놀이 기능도 있었는데 우리 딸은 30대 중반이라고 했으면서 제 얼굴을 보고는 40대 중반이라고 해서 기분이 우쭐해지기도 했네요. 로봇 눈에도 젊어 보인다니.
로봇 덕분에 막힘없이 쇼핑을 했습니다. 로봇이 없었더라면 쇼핑에 시간이 30분은 더 들었을 것 같네요. 차를 타고 숙소까지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설이 더 좋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영장도 있는 펜션이더라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 활동에는 관심이 없었고 풍경을 보는 것이 훨씬 기분 좋았습니다. 창문 너머 보이는 광경이 대단히 아름다웠거든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풀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저 물속에 들어가 앉아있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딸도 나이가 찼고 같이 물장구 치고 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얌전히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저녁 먹을 때가 되어서 펜션 여행의 하이라이트라는 바비큐를 하려고 나갔습니다. 펜션 사장님이 불을 지펴주셨죠. 어설픈 영어로 설명을 하시다가 딸이 한국어 가능하다고 하니 한국어로 술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했어도 사장님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긋나긋하신 데다가 굉장히 잘 챙겨준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잘 챙겨주는 건 모든 한국인들이 그런 모양이었죠. 20년 전에도 한국인들은 그랬으니까요. 요즘 한국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른 듯 싶어도 한국인들 특유의 마음씨는 그대로인 듯 했습니다. 한국인분들이 그렇게 잘 챙겨주신 덕분에 한국에서 즐겁게 보내다 왔네요. 기회가 된다면 또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나중에는 가족 전부 데리고 떠나고 싶은 기분이에요. 지금까지 샤론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